겨울방학이 물론 학교 일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2달 정도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죠.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성적 향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남들처럼 부족한 공부, 선행학습을 위해 여기저기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또는 윈터스쿨까지 가지만 대부분 시간을 허비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학생들이 이런 기간에 잘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지민 교육연구소에서 시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습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지민 교육연구소 밴드와 블로그에 최근 학부모님 학생 필수 영상이라고 하면서 제가 올렸던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함께 올려드린 영상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장소와 휴식 장소를 분리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집,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공부하는 장소와 휴식의 장소를 분리해두면 우리 뇌가 해당 장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적응이 비교적 빠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저는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집은 휴식의 장소를 활용을 하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등 공부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집에서 공부할 때 가능하면 집안 내에서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좀 분리를 해주세요. 뭐 방에서 공부를 한다면 예를 들면 뭐 거실에서 쉰다든지 아니면 방과 방 사이에 뭐 공부하는 방, 뭐 쉬는 방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분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가 운영하는 자습실에서 학습 습관이 잘 잡힌 아이들은 쉬는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자습실에 오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시험 기간이 아니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가능하면 좀 제가 쉬도록 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오려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학습만 집중했던 그 공간이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같은 뭐 공휴일에 부족한 공부를 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뭐 집에서 되는 친구들은 전 집에서 하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쉬는 날 꼭 자습실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해줍니다. 단 이 우리의 뇌가 적당한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휴식 시간도 꼭 갖도록 일러줍니다. 그럼 휴식 시간은 어떻게 가질까? 일단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주일 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주일 중에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 정도는 사실 좀 쉬는 날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풀로 다 쉬는 게 아니라 물론 좀 부족한 공부를 좀 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요일날 항상 쉬기로 했는데 뭐 일요일 날 한 3-4시간 정도는 수학 문제를 더 풀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밀린 과제들 이런 것들 좀 더 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오후 뭐 12시나 2시 전에는 가능하면 끝내라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일주일 중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충분히 쉬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충분히 이제 뇌가 쉬어주질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이게 버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도 우리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휴식 없이 달려주면 당연히 그 다음 공부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휴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쉬라고 하면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던가 드라마를 본다던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휴식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휴식 시간이라는 건 뇌가 충분히 쉬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영상 컨텐츠를 보는 거, 뭐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 것까지 사실 우리 뇌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쉬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부족한 잠을 자도 되고, 뭐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되고, 뭐 방 안에서 그냥 좀 푹 누워서 멍 때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충분하게 좀 뇌를 움직이지 않고 본인에게 좀 휴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드라마도 보고 싶고 영상 컨텐츠도 보고 싶다 하면 일요일 날 쉴 때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 이상은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또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휴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학생들은 월요일 날 딱 보면 더 피곤해해요. 전날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게임을 뭐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네다섯 시간 했다던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운동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친구들하고 너무 신나게 오랫동안 놀다 와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인간관계라는 것도 되게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당연히 좀 적당한 시간에 자기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놀 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이건 장기전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에너지를 축적해서 또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 기기, 뭐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거 좀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지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 학업 역량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오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상담해보면 이 가정에서 스마트폰 통제가 잘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단속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할 때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뭐 좀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학습에 필요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만 제한적으로 허락을 받고 빨리 쓰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제자리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그 휴대폰 걷는 회수함에 휴대폰 넣어두라고 합니다. 넣어두고 오전에 한 8시 반부터 공부가 시작되면 한 저녁 5시까지는 가능하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뭐 인강조차도 웬만하면 그 이후 시간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우리 왜 뭐 모의고사 치는 시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이 거의 그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도 핵심적인 그런 수업 시간들이 다 그때 집중이 되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뇌는 컨디션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이걸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학원 시간들이 좀 오후 5시 이후에 저녁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또 학기 중에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녁 시간은 학원 가고 과외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최대한 오후 5시 이전에 자기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간대 이후에 인강을 듣는다든지 꼭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해야 되는 학습에 필요한 상황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통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을 한다던가 자기가 좀 흥미 위주의 영상을 본다던가 그런 것들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넘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자꾸 그거 보기 시작해서 하루에 막 3, 4시간 이렇게 보면 공부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저희 보통 방학 때는 제가 오전 한 8시 반에서 밤 10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물론 그 안에 뭐 학원 갈 거 다 가고요. 그 운동도 좀 시키는데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아무튼 일정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때 또 스마트폰 본 애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숙면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빠져서 몇 시간씩 그거 보고 있느라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아침에 나왔을 때 당연히 공부에 집중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어머니들께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그 집에 갈 때 스마트폰 부모님께 바로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 제출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잘 것. 꼭 봐야 된다면 내가 좀 뭐 재밌는 영상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한 30분? 그 이상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 기기를 적절하게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요즘에는 성적 잘 나오는 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개인적인 학습 역량이라든지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내신 성적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됐어요. 이걸 잘 통제하는 애들이 확실히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방학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필수로 운동할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 산책을 갔다 온다든지. 왜냐면 방학 동안은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막 뛰어놀고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운동센터에 등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주 한 3, 4회 정도 해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길 권합니다. 그 공부하다가 답답하거나 잠이 올 때도 이 운동 시간 외에 제가 한 10분 정도 걷고 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걷고 온 친구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확실히 공부가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공부 말고 우리가 이제 할 때는 하고 좀 휴식이 필요할 때는 적절히 쉬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동이나 이 산책 시간을 적절하게 하루 일과 중에 좀 넣어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요. 사실 이 오랜 기간 앉아서 자습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실력이 성장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자습실에서 저희가 이제 애들 공부시켜보면 그 처음 공부 습관 잡을 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해요, 반드시. 근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앉아있어도 멍 때리고 뭐 집중 안 하고 이런 애들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하기 싫다 그러겠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힘들 때 이겨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버티다 튕겨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부로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면 엉덩이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 몸과 머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최종 적응하는데 100일 정도가 고비고요. 물론 집중 못하고 버티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뛰쳐나가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게 사실 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안쓰러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네가 어떤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면 버텨라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후자 쪽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훨씬 학업 역량이 빨리 올라갑니다. 물론 버티라고 할 때 잘 버티면 격려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런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려면 사춘기 이후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런 외부적인 압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내적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로 인간과 학원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을 듣는 시간은 본인의 순 공부 시간에서 좀 빼야 됩니다. 방학 때 예를 들면 뭐 수학 인강만 한 4개 신청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다른 과목들도 뭐 한두 개 더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닌다고 가정을 해도 굉장히 그 강의 듣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물론 듣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강의만 듣고 그 내용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더욱 그렇고. 특히 인강은 거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들이잖아요. 같이 풀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인강을 듣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많이 했다고 뿌듯해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인강이든 학원 수업이든 이 강의라는 것 자기 공부 시간에서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때는 공부에 대한 정보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강사분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지 자기가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순 공부 시간을 체크할 때 이 강의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본인이 몇 시간 집중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7번째.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는 일지를 작성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 뭐 데일리 리포트라고 해서 시간 단위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하는 거 있죠. 그럼 자기가 실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보면서 점검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걸 우리 학생들 입장에 맞게 제가 시켜보는데, 먼저 아침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오늘 해야 할 공부를 10분 정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국영수 또는 뭐 이과 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그 고등학생이라면 영수과 이런 식으로 3가지 영역 정도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학생들 학원 시간이나 실제 모의고사 푸는 시간 등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보통 한 2시간 단위로 잘라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기록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수원 개념 원리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기, 뭐 예를 들면 또 뭐 그 블랙라벨 1단원 뭐 1단원 뭐 몇 쪽 1단원을 뭐 개념 정리를 했다, 뭐 암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주길 권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기가 공부한 양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하루 내가 목표했던 양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제 적어보는데, 앞에 이미 10분 정도 아침에 공부 시작할 때 계획을 적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실제 하루 동안 했던 양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다 했다면, 목표치를 다 달성했다면 100% 이렇게 적고요. 만약에 못했다면 뭘 못했는지, 그리고 그걸 언제 채울 건지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이게 원래 방학용하고 학기용에도 이걸 하거든요. 학기용하고 양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 링크로 제가 걸어두겠습니다. 방학 생활에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해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은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